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추자도 인근 해상 등 제주도 주변 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사업자들이 최대 5년 동안 이곳에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사실상 독점권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 설치된 노란색 풍력자원 계측기. 2020년부터 최근까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국적회사 두 곳이 이 같은 계측기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고시를 보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 허가 후 4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반경 5km 이내의 중복 신청은 최초 설치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장 5년 동안 추자도 인근 275제곱킬로미터, 축구장 37개 면적의 바다에서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풍력자원 계측기 없이는 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만큼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사실상 알박기가 된 셈입니다.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개발권을 부여한다는 건 풍력자원이 공공적 관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는 이처럼 풍력자원 계측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제주시가 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허가를 내줬지만 풍력발전 사업은 제주도의 소관 업무여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권이 제주도로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권이 넘어가더라도 이해 당사자로서 제주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이나 공유수면관리조례에는 풍력자원 계측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사업자가 독점권을 주장할 경우 제주도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마약을 몰래 사고 팔아 투약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결제에는 암호화폐까지 이용되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 주차장 출입구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아 현행범 체포에 나선 겁니다. 판매책에서 압수한 손가방에는 소량 포장된 흰 가루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발견된 흰 가루는 필로폰 39g, 1,3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작은 주머니에서는 주사기와 전자 저울까지 발견됩니다. 원장님, 아니 저 이거 동네라니까요. 아무도 없으면 진짜 아무도 있는 거죠. 이야기 다 안 돼. 이거 몇 그램 정도 내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한 40몇 건 50대 판매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도민 2명 등 6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 이렇게 제주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75명, 이 중 17명이 구속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20, 30대였고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마약 종류는 필로폰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 판매책 등과 접촉 통로가 다양화되고 암호화폐 거래로 단속을 피하는 법까지 공유되며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마약은 국내선 검문 검색에 걸리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다른 지방 판매책들이 제주로 직접 마약을 반입해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계좌 거래나 이런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서 추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즘은 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종종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처치를 받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최근 제주에서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환자를 경찰과 소방의 협업으로 제때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것에 실린 한 남성에게 응급구조대원이 외칩니다. 좀만 더 숨 쉬어볼게요. 조금만 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17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주변 시민들에게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송이 시급한 상황에 남성을 실은 119 구급차 앞에 출동한 건 제주자치경찰단 사이카. 사이카에 탄 경찰관은 수신호로 앞에 서 있던 차량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하고 꽉 막힌 길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길을 내줍니다. 이송 순간 한 라디오 방송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해당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도왔습니다. 병원까지 34km. 금요일 퇴근 시간과 겹쳐 평소 같으면 1시간 넘게 걸릴 구간을 119 구급차는 40분 만에 달려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 길터주기를 해주신 덕분에 평소 때보다도 거의 한 30분? 그 정도는 저희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중증 응급 환자였던 남성은 무사히 치료를 받아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관님이랑 소방대원님들이 빠른 시간에 병원을 옮겨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도입된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소방의 응급환자 에스코트 지원 사업.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중증환자 특별 수송 대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공식 개회식에서 지구촌 생명 공동체 복원이 화두로 제시됐습니다. 전후 가장 냉랭한 상황이라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 모였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화두는 지구촌 생명 공동체 복원. 오영은 제주도지사는 개회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 등 지구촌 평화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지역을 떠나 세계인 간 연대와 협력,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개회사 기조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홍수와 기록적인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며 청정에너지 전환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not respond to it by expanding the use of additional fossil fuel, as I have repeatedly said, such as coal, but instead putting effort into achieving the clean energy transition. 급속하게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특별 세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한일세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시절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チェジフォーラムを通じて日韓両国のさらなる絆が深まり、それが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さらに繁栄につながりますことを私も心から記念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올해 17번째를 맞는 제주 포럼에서는 세계 정상급 인사 등 국내의 30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구촌 평화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주 4.3을 통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난민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이례적으로 가을 태풍이 연달아 3개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과 에어컨 사용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씩 비추고 있는데요. 아직 비가 약하게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오늘도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웠던 14호 태풍 남마돌은 다음 주 초반쯤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바다에서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서귀포 남쪽 먼 바다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일본 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인데요. 이 12호 태풍 무이파가 토요일쯤 중국 북부에서 소멸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일본 동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이 태풍은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이 태풍의 길이 일본 쪽으로 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 반경에 들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되는 태풍 정보와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 26도, 남부 지역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가겠는데요. 북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2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조금 잔잔해지겠는데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오늘도 물결이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 축협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전 조합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 9,000제곱미터를 감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해 40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하나로마트 운영계획이 부결됐는데도 매입을 강행했다가 사업 추진이 지연돼 이행 강제금 7억 원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미끄러지던 차량을 경찰관이 세워 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귀포시 표선 파출소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흐르자 파출소 소속 권용석 경위가 달려가 차량에 탄 뒤 제동을 걸어 멈춰 세웠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각종 기관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7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 등에 자녀가 학교에서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천여 차례 민원을 넣고 자녀들에게 작은 신체 접촉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이익에 부합하고 미래 성장에 기여해야 하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주도 청년정책 담당관이 소관하던 업무를 정책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여 동안 도내 법인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 동안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6,8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세액은 지난 2010년 186억 원에서 2019년 99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6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위 3개 법인은 네오플과 NXC, 넥슨코리아 등 넥슨 관련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